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워진 프랑스 파리, 그곳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는 다른 나라의 기자들이 하는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자들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자들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다른 나라 기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길래 충격을 받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여성 기자 안나 슈미트입니다. 평소 아시아 스포츠를 주로 다루는 전문 기자로 이번 파리 올림픽 취재를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8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관계자들로 북적거렸고 올림픽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찾아 미디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미디어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양한 국적의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올림픽의 국제적인 분위기를 실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나 씨, 이번 올림픽에서 독일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네요. 한 한국 기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시아 선수들의 활약도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디어 센터에서 필요한 정보와 출입증을 받은 후 저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도시 곳곳에 걸린 올림픽 홍보물들을 보니 마음이 설레왔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첫 기사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펴고 앉았죠. 카페의 분위기는 조용했고 커피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뒤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들었지만 점점 그들의 대화 내용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시 기억하지?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을 견제해야 해. 알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건 위험할 것 같아. 그래, 우리가 한국 기자인 척하면 어떨까? 한국어도 할 줄 아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좋은 생각이야. 한국 기자들의 옷차림을 최대한 따라하고 공식 행사에서는 한국어로 질문하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국 연예인 이름들도 몇 개 외워두자. 자연스럽게 대화에 섞었으면 더 믿을만해 보일 거야. 오, 그거 좋다. 그리고 SNS 계정도 만들어야 해. 한국 기자처럼 보이는 프로필로.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취재 방식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더 듣고 싶었지만 제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을 흐트러뜨리는 거야. 특히 배드민턴 경기 전에 집중해서 방해하자. 알겠어. 선수들 주변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불필요한 질문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의 훈련 일정이나 전략 같은 정보도 빼내봐. 우리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이 대화를 듣고 있자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서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꼭 쥐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끼리 암호를 정하자. 위험한 상황이 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말하면 어때? 좋아. 그리고 우리가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항상 백업해두자. 혹시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지시가 오면 바로 삭제할 수 있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자로서의 윤리와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신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순 없다는 것입니다. 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자로서의 윤리와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신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대화가 맴돌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누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야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미디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국 기자들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센터에 도착하자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이미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펼쳐질 드라마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전달하는 것이 내 역할이야. 이렇게 저의 파리 올림픽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올림픽이 제 기자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디어 센터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저는 그 중국 기자들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수상해졌고 저는 그들의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 배드민턴 선수들의 공식 훈련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기자들의 참관이 허용된 시간에 맞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중국 기자들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한국 기자로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스포츠 브랜드의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마이크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KBS 스포츠의 김민수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기력에 놀랐지만 동시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훈련 참관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한국 선수들의 동작을 촬영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특히 서브 동작이나 특정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한국 코치진들과 선수들이 하는 대화를 엿듣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이 떠난 후 저는 그들이 서로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빨리 본사에 보내야 해. 우리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들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비공식 훈련 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중국 기자들이 훈련장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비공개 훈련입니다. 기자분들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각했나 봅니다. KBS에서 나왔는데 혹시 잠깐만이라도 취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고 그들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열정적인 취재를 넘어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중국 선수들의 공식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그들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국 기자들이 중국 선수들과 코치진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선수들의 훈련 모습과 전략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이 정보들이 공식 훈련 일정에서 얻은 것들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고 선수들이나 코치진에게 특별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과 멘탈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자로 위장해서 선수들에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 기자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경기 직전에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불필요한 접촉을 해서 그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겠어요. 다른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코치진은 이 제안들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였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선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닌 복잡한 이해관계와 전략이 얽힌 판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이 단순히 경기 결과를 보도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경쟁과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과 중국의 배드민턴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일찍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중국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 기자로 위장하고 있었고 한국 선수들의 준비 과정을 집요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의 준비 운동 시간이 되자 그들은 재빨리 한국 선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입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중국 기자가 어눌한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자의 다음 질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패배를 각오하고 계신가요? 한국 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실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의 대응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중국 기자가 또 다른 한국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번에는 다른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소문은 처음 듣습니다. 저희는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의 대응 역시 놀라웠습니다. 이런 황당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상황을 잘 제어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멘탈과 인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다른 기자들이 이상한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한국 기자 맞나요? 한국어가 좀 이상한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좀 의아하네요. 그 말을 들은 주변의 다른 기자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그 중국 기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곧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선수들의 대응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도발적이고 무례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의 인성과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한국과 중국의 선수들이 코트에 등장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했습니다.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고 점수 차이는 좀처럼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간중간 저는 그 중국 기자들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얻으려 할 때마다 그들은 갑자기 큰 소리로 기침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물병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이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의 플레이는 점점 더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의 스매시는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교묘한 드롭샷은 상대방을 계속해서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선수들도 점차 중국 기자들의 방해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스매시가 라인을 벗어나는 등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기자들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얻으려 할 때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희한한 행동들로 선수의 시선을 끌려고 했죠. 주변의 다른 기자들이 이를 눈치채고 그들에게 주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줄 수 없나요? 한 영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 기자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고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경기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선수들의 사기는 점점 올라갔고 그들은 연속해서 득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점점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경기는 중국 선수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그들은 상대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며 스포츠맨십을 잃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한국 선수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 선수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샷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패배를 교훈 삼아 더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한국 선수도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선수들의 끈기와 집중력을 본받아 앞으로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겸손하고 성숙한 태도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패배의 쓴맛을 맛보고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약속하는 모습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국어로 된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패배로 은퇴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놀라서 돌아보니 그 질문은 한국 기자로 위장한 중국 기자 중 한 명이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한국 선수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직 은퇴를 생각할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패배를 통해 더 열심히 훈련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국 선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끝내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다른 기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그 중국 기자들을 향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모습은 사라져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한국 선수들을 바라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품격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은 진정한 챔피언의 자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불공정한 행위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패배 후에도 상대를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들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올림픽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앞에서 걸어가는 두 명의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중국 기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늦추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계획대로 잘 됐어. 한국 선수들 완전히 흔들어놨지? 그래, 이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건 시간 문제야. 다음 경기도 이렇게 하면 돼. 그들의 대화를 듣자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당신들이 오늘 한 행동들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걸 아시나요? 선수들을 방해하고 이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 중에 법적으로 위반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방식대로 취재를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윤리요? 올림픽은 경쟁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나라 선수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 말대로 그들이 한 행동들은 비록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분명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안고 호텔방으로 들어서며 저는 이번 올림픽 취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이 순간을 위해 흘린 땀과 노력이 떠올랐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감내한 고통,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이겨낸 의지, 그리고 꿈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그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와 올림픽 정신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저는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도전들에 대해 써내려갔습니다. 동시에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번 올림픽 취재를 통해 스포츠의 아름다움과 도전,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들에 대해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이 또 어떤 도전과 감동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올림픽 취재의 진정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방해하는 중국 기자들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4년간 흘린 선수들의 땀을 생각하니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승패를 떠나 기자들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상대팀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갖춘 한국 선수들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남은 기간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라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림픽 경기 재밌게 시청하시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명문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는 알레시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대학교에는 마르코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은 건축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으신 분이시죠. 얼마 전 교수님께서는 건축학 설계 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에게 해외 현장 실습 기회를 주셨어요. 저를 포함한 친구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실습이 우리의 견문을 넓히고 실력을 향상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세계적인 건축물과 도시 설계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교수님께서 데려가실 곳이 너무나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지였어요. 우리가 갈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순간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거기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아닌가요? 제 친구 루카가 물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다는 거죠? 다른 친구 소피아도 의아해했죠.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프란체스코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곤 김치, 케이팝, 그리고 북한과의 대립 정도였죠. 건축을 배우기에는 한참 모자란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어요.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였죠. 한국의 건축 기술과 안전의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층 아파트에서 콘크리트 붕괴 사고가 있었다던데. 제 친구 마르코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옛날 건축물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안나도 덧붙였죠. 이런 걱정들로 인해 우리는 한국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건축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과는 달리 한국행을 고집하셨어요. 최근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셨죠. 우리로서는 좀처럼 믿기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미스터리였어요. 한국 전쟁의 아픔과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한국에는 아직도 외국인 혐오 문제가 있다고 해요. 제 친구 줄리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차별받는 건 아닐까요? 저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교수님의 뜻은 확고했어요. 우리의 편견을 깨고 시야를 넓히는 게 이번 실습의 목표라고 하셨죠. 아무리 설득해도 교수님의 의지는 변함없으셨고 결국 우리는 마지못해 한국행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발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과연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 안전할까?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까? 온갖 걱정과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난 한국 음식도 입에 안 맞을 것 같아. 제 옆자리에 앉은 루카가 투덜거렸어요. 김치 말고는 먹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 저도 동의하며 말했죠. 그렇게 우리의 한국행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시작되었어요.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살아남을 작전을 짜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를. 한국으로 향하는 장시간의 비행으로
저와 친구들은 모두 피로에 찌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웅장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의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와, 이게 한국의 공항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루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더니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소피아도 감탄을 금치 못했죠. 건축학도인 우리에겐 공항의 구석구석이 눈여겨볼 디자인 포인트들로 가득했어요. 효율성과 신미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설계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국제공항과 견줘도 독보적으로 체계적이고 청결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답니다. 역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될 만하네. 마르코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민첩한 업무 처리 능력도 정말 인상 깊어. 안나도 동의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국행을 결정한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죠. 잠깐만. 프란체스코가 보이지 않네. 줄리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맞아. 다들 여기 있는데 걔만 없어. 어디 간 거지? 저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순식간에 우리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낯선 공항에서 친구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서로 눈만 마주칠 뿐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때 루카가 짐 찾는 곳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기 있다. 짐 옆에 쪼그려 앉아 있어. 황급히 달려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프란체스코가 무릎을 꿇고 앉아 여행 가방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던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가방 바퀴가 부러져 낑낑대고 있더라고요. 이럴 수가. 한국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프란체스코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낯선 곳에서 가방이 부서지다니. 프란체스코가 불쌍해 보여. 소피아가 안타까운 듯 말했죠. 그 모습이 웃기면서도 동정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 웃을 수만은 없었죠. 프란체스코의 얼굴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도와드릴 일 있나요? 느닷없이 다가온 한국인 직원들. 우리는 마치 영웅을 만난 것처럼 기뻤죠. 서툰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바퀴가 부러졌군요. 새 가방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그리고 파손된 가방 처리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다른 직원도 친절하게 말했죠.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고 말았어요. 저렇게 친절할 수가. 프란체스코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죠.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에 우리 모두 감동의 물결이 일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든 상황을 잘 넘기게 되었네요. 프란체스코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친절한가 봐요. 놀라워. 저도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받은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한국이 주는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죠. 자, 이제 우리의 진짜 한국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마르코가 힘차게 외쳤어요. 난 벌써 한국이 사랑스러워. 얼른 다음 장소로 가보자고. 안나도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짐을 챙겨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분명 우여곡절도 많겠지만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과 깨달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인천 송도로 향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송도가 첨단 기술과 친환경 설계가 조화를 이룬 미래형 도시라고 소개해 주셨죠.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기대가 되었어요.
송도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곳일까? 루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글쎄, 아직은 반신반의야. 하지만 인천공항을 보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야. 제가 대답했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뒤로하고 기대감을 안고 송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버스 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과연 어떤 모습일지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우리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좌석은 너무나 널찍해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고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었어요. 와, 이게 버스 맞아? 비행기 좌석 같은데? 소피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탈리아 버스하고는 완전 다르네. 좌석이 정말 편하네. 마르코도 감탄했죠. 좌석 위쪽에는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이 있어서 캐리어도 쉽게 올려둘 수 있었어요. 버스 내부는 쾌적한 온도로 유지되어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좌석 앞에 설치된 스크린이었어요. 각 좌석마다 개인 모니터가 있어서 버스 여행이 지루할 틈이 없었죠. 너희도 봤어? 영화랑 음악도 볼 수 있대. 프란체스코가 신나서 외쳤어요. 게임도 있네. 이거 완전 오락실 아냐? 안나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스크린에는 한국 관광 정보와 뉴스, 날씨까지 제공되어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어요.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좌석 옆에는 스마트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배터리 걱정 없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 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충전기라니 정말 세심한 배려야. 줄리아가 감탄했어요. 와이파이도 된다는데 이 버스 안에서 뭐든 다 되는 것 같아. 루카도 놀란 눈으로 말했죠. 이탈리아의 버스와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옛날 모델 버스의 비좁은 좌석, 엉망인 냉난방 시스템까지. 한국 버스는 마치 호텔 같았지만 이탈리아 버스는 감옥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죠. 우리나라 버스는 타면 피곤해지는데 여기선 오히려 버스 타는 게 힐링되는 기분이야. 제가 말했어요. 맞아. 버스 타는 내내 행복했어. 송도에 가는 길이 너무 짧게 느껴지네. 소피아도 동의했죠.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기가 아쉬울 정도로 신나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모두가 감탄했죠.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이에요.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송도로 가는 길은 한국 버스 덕분에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버스야.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지? 마르코가 말했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한국 버스 자랑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겪은 이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버스 여행 동안 우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도 감탄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녹지 공간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와, 저기 봐. 저렇게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있어. 안나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빌딩 사이사이에 공원도 많이 보이네. 도시 계획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버스 안에서 한국의 도시 설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의 도시들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현대적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도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역사적 가치가 높지만 현대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 루카가 말했어요. 맞아. 그에 비해 한국은 빠른 발전 속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도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해. 줄리아도 동의했죠. 버스가 송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어요.
인천공항과 버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과 편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과연 송도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죠. 송도가 정말 미래 도시라고 하던데 어떤 모습일까? 소피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글쎄, 아마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곳일 거야.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믿기 힘들 정도였으니까. 제가 대답했죠. 버스가 송도에 진입하자 우리 모두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와, 저기 봐. 저게 바로 송도구나. 마르코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믿을 수가 없어.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아. 프란체스코도 감탄했죠. 송도의 첫인상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녹지 공간과 수로는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모든 것이 조화롭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미래 도시의 모습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 여행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한 곳에 왔다는 걸 느끼시나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교수님. 정말 놀라워요. 이곳에서 배울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이렇게 우리의 송도 탐험이 시작되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송도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앞으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와,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구나. 정말 미래 도시 같아. 맞아. 영화 속 배경이 따로 없어. 상상만 했던 게 현실로 눈앞에 있으니 신기해. 우리의 상상력은 이 첨단 도시에서 무한히 자극받는 듯 했어요. 가이드 줄리아 씨의 설명에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웠죠. 여러분, 송도의 친환경 건물들은 단순히 에너지 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의 경우 국내 최초로 LED 골드 인증을 받은 주거 단지예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옥상 녹화, 중수 재활용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환경을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송도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도 정말 대단해요. 도시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된 에너지 분배를 하는 거죠. 심지어 가로등까지도 스마트 기술로 제어되고 있어요. 통행량과 시간에 따라 밝기가 자동 조절되는 첨단 시스템이랍니다. 우와, 그럼 에너지 절감 효과도 상당하겠는걸요? 줄리아 씨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죠. 당연하죠. 송도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덕분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2019년에는 국제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에서 디지털 그리드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죠. 전 세계에서 송도의 에너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이어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송도에는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자동 수거 시스템이 있어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관로를 통해 쓰레기가 자동으로 수거되는 거죠. 악취와 소음이 없고 쓰레기 수거차가 다닐 필요도 없어요. 수거된 쓰레기는 재활용 시설로 보내져 자원으로 재탄생한답니다. 환경 보호는 물론 도시 미관까지 생각한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송도의 친환경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스마트 시티라는 생각이 들었죠. 송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의 대표 사례로도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국내외에서 송도의 도시관리 노하우를 배우려는 관계자들이 끊이질 않죠. 대한민국의 자랑인 셈이에요. 이렇게 송도의 자랑거리를 알게 되니 우리는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혁신의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답니다. 정말 놀라워요. 송도에서는 환경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코가 감탄했어요. 우리 학교에 돌아가면 교수님들께 꼭 송도의 사례를 알려드려야겠어. 이곳의 기술력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자랑거리야. 프란체스코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가 송도의 교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은 건 첨단 기술이 생활 속에 녹아든 모습을 보면서부터였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전광판에는 실시간 버스 위치와 도착 시간이 나타나 있었죠. 몇 분 후에 우리가 탈 버스가 도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으니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저 버스 3분 후면 온대. 우리 저걸 타면 되겠다. 안나가 신나서 말했어요. 저 전광판에 버스 내부 사진이랑 혼잡도까지 나와 있어. 우리가 앉을 자리도 있는지 알 수 있겠는걸? 친구들과 나란히 서서 전광판을 바라보던 중 소피아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여러분, 송도 버스 앱 깔았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탈 버스가 지도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오, 나도 깔아봐야겠다. 그럼 정류장에 안 와 있어도 내가 버스를 놓치지 않겠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연신 감탄했어요.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버스 아이콘이 지도 위를 싱싱 달리는 모습이 마치 만화 같았거든요. 이런 경험은 송도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거리를 걷는 내내 스마트 기술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었고, 가로등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밝기를 조절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만 같았죠. 정말 놀라워. 이곳은 모든 게 데이터와 기술로 연결되어 있구나. 줄리아가 감탄했어요. 맞아. 마치 우리가 영화 속 미래 도시에 와 있는 기분이야. 상상이 현실이 된 느낌이랄까? 이런 감탄은 송도의 명소 트라이볼 앞에 도착해서도 이어졌어요. 웅장한 규모와 미래적인 외관에 압도된 우리는 트라이볼 앞에서 셀카를 찍느라 여념이 없었죠. 여러분, 트라이볼 꼭대기에 있는 시계 좀 보세요. 세계 각국의 시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대요. 마르코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와, 그러네. 저 시계만 봐도 송도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라는 걸 알 수 있어. 프란체스코도 감탄했죠. 그렇게 우리는 송도의 곳곳을 누비며 미래 도시의 모습을 직접 체험했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건축 공부에 대한 열정을 한층 더 불태우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은 각자 자유롭게 보내기로 했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곳들을 더 둘러보는 거죠. 나는 센트럴파크에서 산책 좀 더 하고 싶어. 호수 근처에서 책 읽는 게 소원이었거든. 소피아가 말했어요. 난 인천대학교 캠퍼스를 가보고 싶어. 송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교류도 해보고 싶고. 루카도 자신의 계획을 밝혔죠. 우리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흩어졌어요.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채우기 위해서죠. 저는 트라이볼 근처 쇼핑몰에 가서 기념품을 샀어요. 송도를 추억할 작은 선물들이 마음을 설레게 했죠. 모두 만나기로 한 시간, 우리는 환한 얼굴로 다시 모였어요. 어때? 송도에서의 마지막 시간 잘 보냈어? 제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응, 정말 알차고 특별한 경험이었어.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르코가 대답했죠. 우리는 웃으며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송도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섭섭하면서도 가슴 속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가득 차올랐죠. 여기서 배운 걸 잊지 말자. 우리가 꿈꾸는 도시, 우리가 만들어갈 거야. 프란체스코가 힘차게 말했어요. 버스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송도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답니다. 작별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송도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영감을 준 고마운 도시.
언젠가 또다시 올라를 기약하며 우리는 웃음 지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오르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어요. 처음 왔을 때의 불안과 편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만 가득했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네. 안나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이번 여행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줄리아도 동의했죠.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으며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그렸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친절한 사람들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는 나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선입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정신,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우리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 힘차게 날아올랐어요.